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량 추이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바로 강남구와 서초구 거래가 확 줄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들여다보면 9월은 3,300건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 아직 11월, 12월도 오지 않았는데 벌써 부동산 시장은 혹독한 겨울 추위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1차 폭락 시기와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때 집값이 사정없이 아래로 내려 꺾일 때 거래량에서부터 동냥을 하러 다닐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집을 사줄 사람이 없었으면 반토막난 집조차도 들고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여가면서 그렇게 가격에서 누더기가 난 집을 사달라고 집주인들이 애원할 판이었으니까요. 그게 다 급매로 나온 물건들이었고 다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급매로 나온 물량 소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그렇게 심각한 하락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지금 분위기하고 거의 똑같았습니다. 거래량이 특히 강남 상구에서 눈에 띄게 줄기 시작을 했죠. 쓰나미 오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일단 그렇게 출렁거리던 바닷물이 싹 빠져버립니다. 물때가 썰물때가 아닌데도 갯벌이 앙상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으르렁거리면서 닥쳐오는 집채 같은 파도가 다가오면서 해변의 물을 다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몸집을 키우는 거죠. 딱 이런 현상과 맞아 떨어지는 게 지금 거래 현장입니다. 거의 거래량이 실종 신고를 해야 할 만큼 눈앞에서 순간적으로 삭제당할 정도죠. 이후 엄청난 집값 하락의 쓰나미가 집채 같은 파도의 모습을 하고 갑자기 하락 추세로 돌변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서초구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131건에서 8월 대비 30% 이상 감소했고요. 그리고 강남구도 30%가량 동반해서 축소가 되고 있고요. 왜 강남 상구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걸까요? 일단 여기는 가격 비비기에서 액수 단위가 틀린 곳이죠. 폭이 약간만 벌어져도 10억대 이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막상 실수요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냥 물량을 물어줄 수요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강남 물량은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쌓이겠죠. 상대적으로 강남 상구 거래량이 말라가니 다른 여타의 자치구보다 매물이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의 6,500건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서초구도 5,700건을 찍고 있고요. 송파구 역시 5,3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강남 상구 거래량이 쪼그라든다는 건 결국 더 이상 혜성같이 등장할 신고가, 그러니까 40억, 50억 계약건이 눈앞에서 자취를 감춘다는 거죠. 당연히 이런 쌍끌이 아파트들이 앞에서 끌어주질 못하니 강남권 아파트들 가격은 그대로 보합 수준 간신히 유지하다가 10월부터 이상 조짐을 보이면서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른 척하고 있어서 그렇지 막상 서울 집값의 풍향계 헬리오시티부터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하락장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간당간당 도저히 버티지 못하는 상황을 호가세가 간신히 누르고 있는 건데 창호지 손가락으로 뚫린다? 아무리 두껍게 발라봐. 그게 뭐 종이지 벽돌은 아니잖아. 그러니 영끌족들이 잠을 못 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경직이 된 것은 일단 부동산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줄이 거의 차단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책적으로도 대출 조이를 시작을 했는데 상반기 따스한 봄 햇살 같은 대출 분위기가 지속되다가 하반기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죠. 사계절은 무슨 개뿔, 봄에서 바로 겨울로 직행, 급행열차 달리기 시작한 건데요. 상반기 대출 창구를 열어줬을 뿐인데 금고를 털어갈 정도의 엄청난 대출 수요가 몰리기를 시작했고 거의 떨어먹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부채 증가 추세는 나라를 기우뚱하게 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로 돌변을 하기 시작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당국에서도 되게 당황하는 눈치죠. 급기야 스트레스 DSR 제도를 만든다고 해요. 이름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죠. 복잡한 것 같지만 최저 하한금리를 설정해서 가상금리를 붙이는 건데 더욱 금리를 밀어붙여서 올리겠다는 거죠. 더 이상 대출 무리하게 받지 말라고 이런 움직임이 상반기부터 시작됐어야 되는데 이미
메뚜기 떼처럼 곡식나들 다 갉아먹은 것처럼 앙상한 대출 시장으로 변모, 더 이상 부동산 시장에선 새로운 자금줄을 만들어낼 만한 대출 금고가 개업 휴점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래량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부동산을 빚내서 사지 누가 현금 박치기로 사겠어요. 일부 금수저들이나 가능한 일이지. 그러니 지금 아파트 실거래 현장에선 집을 사줄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가뜩이나 미국 국채 올라서 하루 단위로 희노애락, 생로병사가 펼쳐지는데 울었다, 웃었다, 노인 됐다, 청년 됐다 그냥 울그락, 불그락 상반기 자금 끌어모은 분들은 그냥 롤러코스터를 시간 단위로 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러던 차에 미국채 금리가 6%까지 올라간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죠. 블룸버그에서조차도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가 6%대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단지 채권 금리 상승이 미국 경제 호조만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훨씬 구조적인 건데 미국 중립금리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는 바람에 채권 금리를 밀어올리는 반대급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 이걸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데 어제 23일 날짜로 다시 5%대를 살짝 터치했다가 4.8% 초반으로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4% 후반이라는 궤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얘는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블룸버그 분석대로 그냥 6%대로 간다고 봐야 하고요. 미국 기준금리야 지금 상황에선 동결 분위기로 가봤자 우리나라 주담대와는 상관이 없는 게 국채금리가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데 뭘. 이게 그대로 우리나라 은행채 금리를 걷어차는 2단 옆차기, 돌려차기, 찍기 등등 온갖 태권 기술로 주담대 금리를 박살낼 기세여서 앞으로 시중은행 금리는 정말 가관이다 싶을 정도로 치솟게 될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행 총재도 어제 23일 현재 경제성장률이 잠재 경제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제 침체 국면이라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반증이고 이미 OECD에서도 내년에는 한국이 1% 중후반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잖아요. G7 국가를 밑도는 수치가 나올 거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제 전반에 다운된 지표가 포인트가 되느냐? 부동산은 그 어떤 변동 요인보다 자국 경제 기반이 약화되면 도저히 살아날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집값 하락세의 가장 중심축에 있는 크리스털, 그냥 너무도 투명해서 다 들여다 보일 정도의 명확한 팩트라는 얘기죠. 천문학적인 빚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건 그만큼 경제고리가 탄탄해서 톱니가 빠지지 않고 찰지게 돌아간다면야 실질 소득 증가와 함께 가처분 소득이 높아져서 얼마든지 부채는 레버리지, 지렛대가 돼서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자금 일시적으로 땡겨서 밀어 올린 다음에 이후에 느긋하게 갚으면 그만인데 이거 마른 수건 짜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돈 나올 구멍이 없는 상황에서 부채가 커진다는 건 그냥 가장 사람을 괴로운 코너로 몰 수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위협보다도 공포가 될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MZ세대가 이걸 경험을 못했잖아. 집값이 정말 나락가는 현장에 있어보질 못해서 그 처참함이 얼마나 개인으로 하여금 자산 붕괴가 도끼로 장작을 패대는 것처럼 잔인하게 산산조각이 날 수 있다는 걸 실감을 잘 못해. 아마 금융시장에서 수익을 본 경험, 이건 바로바로 현금할 수 있는 황금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먹고 빠지는 게 가능한데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자산, 황금성이 정말 크게 떨어지는 자산이죠. 집을 일단 사줄 사람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집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 죽든지 나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줘야 해결이 되죠. 집이 절단이 나든지 내가 절단이 나든지 그만큼 필사의 부채 문제와 다이다이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오르기를 바라던 집이 그 위기 속에서도 어떤 현금 흐름도 만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 그제서야 현타가 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지금 호가세가 내려오고 있어요. 서울 집값의 풍향계 헬리오시티 30평대가 지난달만 해도 호가가 저층도 20억까지 붙었었는데 이제 18억 선상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호가세 17억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고층에서 이런 가격대로 붙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죠. 매물도 800대가 깨지는가 했는데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가 역시도 고점 15억 대비 10억대가 깨진 거래로 9억 9천선에 나왔고요. 이후 매매가 확실히 깨지는 거래가 나올 듯 보입니다. 그리고 DH 퍼스트의 아이파크 다음 달 입주 예정인데 지금 전월세 물량만 4,000채가 넘어가죠. 그만큼 입주 시 잔금 확보가 급해진 집주인들 초조함이 엿보이고요. 근데 이렇게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
자연 전세가 출혈 경쟁이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전세가가 다운그레이드 될 건 뻔하고요. 분양권 가격도 전세가와 동반해서 내려갈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레미안 원밸리 무슨 뭐 같은 매물도 10억 차이가 나죠. 전월세 1600채까지 나와 있고요. 전세가는 고점 20억 대비 14억 5천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 서대문 쪽으로 가보면 DMC 파크뷰자이 30평대 고점 15억 4천 대비 11억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4억 이상의 낙폭이죠. 강동구 레미안 강동 팰리스 30평대 고점 17억 6천 대비 13억 3천으로 4억 이상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목동 레미안 아델리체 30평대 고점 17억 8천 대비 13억 5천의 거래 저층입니다. 그러나 고층 거래된 이력과 비교해도 거의 가격차가 없었죠. 성동구 행당 대림 40평대 고점 17억 3천 대비 13억 1천만 원의 거래가 돼서 4억 이상의 낙폭이 이루게 됐네요. 그리고 성북구 기름뉴타운 4단지 기름뉴타운 이편한 세상 고점 12억 2천 대비 8억 9천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거의 박스권이네요. 시세가 딱 갇혀 있는 게 이게 뭐 불안한 거죠. 보합은 올라가기 위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기 위해서 정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울 시내 아파트들 시세가 그리 단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격 하락 추세로 가는 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가 6%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 정말 영끌족들은 그냥 곡소리도 뚝 끊길 정도로 충격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안으로 삼켜야 하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내 부동산 집값은 그냥 그 시점부터 와르르 붕괴될 수도 있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강남 상구의 조짐이 벌써 심상치가 않습니다. 선수들이 빠지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요지에서 거래가 딱 끊겨져 버리게 되면 그냥 전체 비강남권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부동산 움직임은 정지가 되어버리는 건 당연하죠. 본격 하락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브란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